센 B였고 39번에서부터 66번까지가 숙제였었습니다. 센 B 39번 어디 계세요? 여기 있네요. 114페이지부터였었죠. 여기에서 문제 몇 개 좀 풀어드리고 정석은 유제만 있었어요. 그래서 정석 유제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좀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진도를 좀 먼저 나가보도록 하죠. 자, 뭐 풀어드릴 거냐면요. 네, 상문제 볼까요? 몇 페이지냐? 116페이지 51번입니다. 함수의 합성함수의 치역이 y가 8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의 합성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G 합성 fx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건 G 함수 안에 fx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fx가 문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x 잠시 먼저 그려볼게요. 알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그려볼게요. y는 fx 그림 그리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는 y는 x 플러스 2예요. 뭐에 대해서요? x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 가져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y는 x 플러스 2 그래프는 2랑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에서 x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요것만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2인데 이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래서 a 때문에 그래프를 고정적으로 그리진 못합니다. 근데 알 수 있는 내용은 다 가져와 본다면 여기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게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2a가 되겠네요.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 x좌표는 2a라는 거예요. y좌표는 기니까 필요하면 구할게요. 자, 그리고 알 수 있는 거. x에 0 넣었을 때 고정적으로 2가 나오네요. 무조건 어디를 지난다고요? 0,2 여기를 지난다고요. 그러면 a가 양수라면 만약에 여기 어딘가 양수라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생기는 거고요. 그죠? a가 음수라면 여기 어딘가 있으면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의 그림이 생긴다고요. 어쨌든 뭐가 됐든 뭘 가져온다고요? 이런 그래프의 오른쪽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못 그려서 우선 이렇게 냅둘 겁니다. 이렇게 냅둘 거고 a는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자, 어쨌든 이렇게 냅두고 그 다음에 gx 그래프 그려보죠. y는 gx 그래프고 gx는 x 플러스 2 똑같네요. x 플러스 2 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고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y는 gx입니다. 근데 이 합성의 결과에 치역 y의 값이 y가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합성함수를 잠시만 이렇게 생각해 줄게요. G 합성 fx인데 이걸 잠시만 GT라고 생각해 줄게요. 자, GT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y는 GT 그래프로 얘로 무엇을 한 거냐면 치환을 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합성하고 치환은 같은 개념입니다. 형태만 이렇게 함수, x가 들어간 함수로 썼냐, 그냥 하나의 변수로 썼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합성하고 치환은 같은 개념이에요. 치환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계속 나오는 개념이에요. 치환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바로 범위 변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범위 변경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범위 변경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늘 쓰입니다. 나중에 미적분에 가서도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합성하고 치환은 같고 치환하면 이 범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이 x가 문제에 특별히 멘트가 없어요. 그럼 모든 실수예요. 그럼 x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즉 t, 지금
이 그래프가 가로축 x, 세로축 t인 그래프로 놓는다면 t는 fx 그림을 그려낸 거라고요. 여기에 x, 모든 실수에 관해 t, 세로축이 가지는 범위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건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모르는 상태인데 그 t, 현재 몰라요 범위를. 그 모르는 t를 가져왔더니 gt, 즉 y, 이 그래프의 가로축을 t로 놔요. 그래서 y는 gt 그래프라고 잠시 생각해주고 y로 놔요. 그럼 그때 y의 범위가 어떻다고요? 8보다 아래여야 된다고요. 그럼 이 그래프에 8 여기쯤 있겠죠? 8을 만들어주는 t값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의 t 플러스 2인데 가로축을 8로 만드는 친구예요. t 얼마? 6일 때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y 값이 뭐여야 된다고요? 8보다 아래여야 된다고요.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8보다 작거나 같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2인 겁니다. 이렇게 해야 y 값이 8보다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t 값은 6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치역이 8보다 작거나 같다는 t의 범위가 6보다 왼쪽에 있다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작아서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프를 해석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t의 범위가 방금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알 수 없었는데 저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t는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 그래프의 t가 뭐보다?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여기 2죠? 그럼 6은 여기쯤 있겠죠. 6보다 작거나 같은 게 누구요? 모든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 친구가 가지는 범위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 이렇게 있다면 우리 아까 전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요 그래프를 그려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가져오니까 요것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6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형태? 요 형태는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떤 형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건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고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 친구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가져왔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t가 가지는 범위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아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이 친구, 이 식의 꼭지점의 y좌표가 6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a는 뭐여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되고요. 이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2a가 0보다 큰데 그러려면 a가 0보다 큰 거니까요. 즉, 이 식에 2a를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되고 a는 0보다 커야 된다고 넣으면 되죠. 이제 6은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그럼 4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는 1이나 마이너스 1인데 아까 그래프가 여기 있으려면 뭐여야 된다고요? 1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a가 1이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고요? 2,6이겠네요. 2,6이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t가 가지는 범위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GT라고 썼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T가 6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 그래프에 T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걸 가져오면 Y값은 8보다 여기다 6 집어넣으면 8이니까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치역 Y값이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원래 그래프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가지고 무슨 조건을 찾아내는 사실 이게 문제 푸는데 기본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치환. 사실 치환이고 범위 변경이고 범위 변경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 해석해준다. 인 겁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기가 작기 때문에 여기도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프를 다 그려주셔야 돼요. 이 변수들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공식에 넣어서 무조건 나온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해석하시는 거예요. 해석. 됐죠?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근데 생각은 한번 해보시고 그래프를 그리려는 노력은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59번도 볼까요? 59번.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밑줄 칠게요. 자연수 전체에서 정의되었다. 밑줄 치세요. 자연수 전체에서 정의되었다는 건 들어올 수 있는 x값, 정의역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x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뭐만 들어올 수 있다고요? 1, 2, 3, 4, 5, 6, 7, 8, 9 이런 친구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fx는 3분의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x가 3k-2일 때 함수랑 x가 3k-1일 때 함수랑 x가 3k일 때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k가 뭐라고 나왔죠, 문제에서? 자연수. 왜 여기에 가로가 있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k에 뭐밖에 못 들어온다고요? 자연수요. 그리고 우린 이런 거 처음 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넣어보는 거예요. k에 1 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k에 1 넣으면 1이죠. k에 1 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2죠. k에 1 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3. k에 2 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4. k에 2 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아직도 k에 2 넣으면 5, 6. 이거 뭐예요? 사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는 수,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2인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대수를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의 배수들의 나머지에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자주 보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 K에 자연수 들어온다니까 자연수를 직접 넣어서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냥 이거구나로 끝나면 안 되죠. 문제 이거라고 했으니까 넣어서 뭔지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x 플러스 2, 3분의 x 플러스 1, 3분의 x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들어온 걸 직접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x에 얼마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3k가 들어온다고 했죠. 그럴 때 이걸 쓴다고요. x에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3k 마이너스 들어오면 얘를 쓰고요. 3k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 얘를 쓴다고요. 그럼 x에 지금 얼마를 넣자고요? 3k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고요. 3k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보면 3분의 3k 마이너스 2 더하기 2예요. 얼마죠? k예요. k예요. 그럼 만약에 x가 얼마면 1이면 x가 1이면 얘를 써야 돼요. 얘를 써야 돼요. 그죠? k가 얼마였어요? x가 1이려면 1이었죠. 그래서 x가 1이면 fx는 1이라고요. x가 2예요. 그럼 얘를 써야죠. 왜요? x가 2라는 건 k에다 얼마 집어넣는 거니까? 1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얘가 나오거든요. 들어온 x 더하기 1을 3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x가 얼마라고요? 얘라고요. 3분의 3k-1 더하기 1이에요. 얼마? k네요, 다시. 그럼 x가 2면 fx는 얼마라고요? 1이죠. 얘가 2 되려면 k 얼마 집어넣어야 됐어요? 1 넣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1이에요. 그러면 여기요. 3분의 3k니까 k죠? x에 3 집어넣어요. x에 3 집어넣었다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누굴 썼다는 이야기예요. x가 3이 되려면. 이거 3 될 수 있어요? 3 될 수 있어요? 없죠. 이게 3 될 수 있죠. k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그게 여기 써 있잖아요. k에 1 집어넣으면 x가 3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3분의 x고 x가 3k여서 k였는데 k가 1이었으니까 사실 1이라고요. 그럼 1, 2, 3 들어오면 fx가 얼마라고? 1. 그럼 4가 들어와요. x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누굽니까? 첫 번째죠. 첫 번째 K에 얼마를 집어넣은 거예요? 2를 집어넣어야 4가 된다고요. 그걸 어디 적어놨어요? 요 밑에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함수값은 정리했더니 K였잖아요. 2라고요. 5일 때도 2고요. 6일 때도 2예요. 7일 때는 3이고요. 8일 때 3이고요. 9일 때 3이에요. 이거 뭐예요? 반복되는 형태죠. 1, 1, 1, 2, 2, 3, 3, 3, 4, 4, 4. 근데 저걸 보고 어떻게 바로 알겠어요? 직접 해서 찾아봐야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는 형태의 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넣어서 그냥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방법 같은 거 없습니다. 누가 이걸 딱 보고 요거 1, 1, 1, 2, 3, 3, 3이 반복돼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해보는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규칙에 맞춰서 넣어서 이것들의 규칙성을 직접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F99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F99는 1인데 F 그냥 99가 아니죠? 여기 얼마를 집어넣었어요? n제, n이요. 그럼 문제에서 이게 이제 거듭제곱의 의미가 아니에요. 함수에서는 이 지수 형태를 거듭제곱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새로 설정을 해줬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문제에 어떤 형태로 나와 있어요? F1은 F, F2, N 플러스 1은 Fn 합성 F예요. 그럼 여기에 n이 자연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넣어보는 거예요. 1 집어넣어요. 그럼 F제곱이라고 쓰여 있는 건 사실 F1 합성 F인데 F1은 얘였죠? F 합성 F라고요. 그럼 여기에 쓰여 있는 건 합성한 횟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F3은 n에다 2 집어넣은 거죠? 그럼 F2 합성 F인데 F2가 뭐였어요? 얘였잖아요. F 합성 F에 F를 합성한 거라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실은? 합성한 횟수라고요. 그리고 요건 많이 쓰이는 이야기예요. 원래 합성한 횟수를 여기에 적는 건 정식으로 쓰는 기호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많이들 써요. 많이들 쓰고 근데 원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마치 나중 되면 당연하게 쓰는데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가우스처럼 따로 정의를 해서 써주는 겁니다. 실제로 뭐 가우스도 정의가 다 되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요? n번 합성하란 뜻입니다. n번 합성했어요. 누구를? 99를. 99를 n번 합성했는데 얼마가 됐다고요? 1이 됐다고요. 그럼 F99 하고 이 결과물을 다시 F에다 집어넣고 다시 F에다 집어넣고 이거를 몇 번? n번 반복할 거라고. 자, 그럼 F99가 얼마일까요? 여기 있는 친구들로 99가 얼마일지에 대한 추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함수에 넣어도 되죠. 지금 F99니까 X에 들어오는 값이 99여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X에 들어오는 값이 99려면 여기가 99려면 3K 했을 때 K가 자연수가 나올 수 있나요? 혹은 99가 되려면 3K-1이라고 했을 때 K가 자연수일 수 있나요? 없죠. 99면 3K-2 했을 때 K가 자연수일 수가 없죠. 여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99라는 건 사실 3K로 놨을 때 K에 얼마? 33을 집어넣었을 때랑 같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K에 33을 집어넣은 거랑 같고요. 그럴 땐 우리 뭐를 쓰기로 했어요? 들어온 X를 3으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F99는 뭐랑 똑같다고요? 33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다음 거인 여기에 있는 F33은요. F33은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르게 보면 결국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들이라고요. 33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예요? 0이죠.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요. 얘예요, 얘. 다시 여기다 33 집어넣으면 얘는 뭐랑 똑같다고요? 11하고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성을 한 번 더 하면 F11은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3으로 나누면 F11은 나머지가 얼마죠?
2죠. 그럼 여기에요. 그럼 여기다 11 넣으면 되죠. 3분의 12니까 뭐랑 똑같아요? 얘의 결과물은 뭐가 된다고요? 4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다음에 우리 요 앞에 F가 또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오면 F4예요. 4로 나누면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죠. 1이죠. 그럼 누굴 쓰라고요? 얘를 써야 돼요. 그럼 들어온 거에 2를 더하고 3으로 나누잖아요. 이 친구에 2를 더하고 3으로 나눠요. 얼마예요? 이 친구에 2를 더하고 3으로 나누면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4번 합성했죠? F4제곱 99 하면 얼마라고요? 2라고요.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하자고요? 아직 1이 안 나왔잖아요. 1이 나오게 하려면 한 번 더 합성을 해볼게요. 그럼 F2는 뭐예요? 첫 번째 친구잖아요. 아니, 두 번째 친구잖아요. 그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친구잖아요. 그럼 이 친구에 1을 더해서, 들어온 친구에 1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아, 이게 1이 나왔네요. 처음으로 1이 나왔죠? 그래서 Fn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적게 합성할 수 있는 횟수는 5회가 되는 겁니다. 답만 적지 말고. 답만 적고 있어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처음 보는 함수예요. 처음 보는 함수. 처음 보는 함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 찾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답만 적지 말고 적으시고요. 뭐냐면 65번입니다. 65번이고요. 66번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직접적으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야기하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빼고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거 한 2번 정도 하고 나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65번 보겠습니다. 65번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 그래프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줄 칠게요. 실근의 개수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적을 거냐면 교점의 개수라고 적으세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실근이 얼마인지 구할 필요 없어요. 그래프 그려서 교점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2 되어 있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y는 fx예요. 그래서 가로축 x고 세로축 y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건데 변수만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같은 거에 그렸더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수만 잠시 t라고 바꿔줄게요. t라고 바꿔줄게요. 여기 1, 여기 2. 그래서 무슨 그래프 그릴 거냐면 y는 ft라는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러면 변수만, 가로축 변수만 t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모양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FT 그래프를 그렸냐면 F 합성 FX는 X를 찾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됐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연립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재채기 나올 것 같아. 안 나왔어. 자, 이걸 어떻게 연립을 한다고 생각할 거냐면요. Y는 F 합성 FX랑 Y는 X를 연립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잠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F 합성 FX 그림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FX 그림밖에 없어요. 합성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래프를 직접 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FX를 T라고 치환해 줄 거예요. 누구요? 얘를요. T라고 치환해 줄 겁니다. 얘를 T라고 치환해 줄게요. 그러면 이 식은 FT가 됩니다. 됐죠? 그럼 FT, 얘인 거예요, 그냥. 얘인 거예요. 그럼 이 친구랑 누구의 교점을 찾을 거냐면 Y는 X의 교점을 찾을 거거든요. Y는 X의 교점을 찾을 건데 잠시만 여기 T긴 하지만 그냥 X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요. 그럼 Y는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죠. 0,0하고 여기 2,2를 지나는 친구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친구와의 교점은 여기 하나 있을 거고요. 얼마인지 몰라요. 물론 계산하면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있네요. 아, 이건 정확히 2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의 값을 알파, 얼마인지 알지만 베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y는 x와 y는 ft, y의 교점에 대해서 구한다면 하나가 여기고 하나가 여기인 거예요. 됐죠? 됐죠? 그래서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하고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연립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t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내용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x에 대한 내용을 찾으셔야죠. t는 우리가 편의상 잠시 바꿔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에요. 여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이해가 되면 지금은 이해를 하시고,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면 조금 더 뒤에 가셔야 돼요. 사실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해석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영역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좌표는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알파, 알파가 됩니다. 맞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알파,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f 함수에 알파를 집어넣죠? 그러면 알파가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왜요? y는 f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똑같은 이유로 여기는 물론 얼마인지 알지만 베타,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f 베타는요, 베타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봐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우리 F 합성 F 알파는 알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 얘기입니다. F 알파는 뭐였죠? 알파예요. 그럼 다시 F 알파가 되죠. F 알파는 알파잖아요. 그럼 이 식에 x에다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오른쪽에 x에 알파가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x에다 알파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요. 그럼 근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알파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똑같이 f 베타는 베타가 명확하니까요. f 베타 합성 f 하면 베타가 나온다고요. f 베타가 뭐니까? 베타라서 다시 f 베타라 베타가 된다고. 그럼 여기 넣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식을 성립시키는 값이라고. 그래서 x에 알파를 넣어도 이 식이 성립하고 베타를 넣어도 이 식이 성립한다고요. 됐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 봐요. 이 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알파였어요. 그리고 이게 y는 x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였냐면 y값이 알파예요. 그러면 여기요. 여기를 알파2라고 잠시 해볼게요. 알파2라고 한다면 알파2라고 한다면요. 요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F 알파2도 뭐가 되냐면 알파가 됩니다. 맞습니까? F 알파2도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아닌 값을 집어넣었는데 다시 알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을 집어넣었는데 같은 y 값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렀죠? 1대1 함수가 아니다였었습니다. 1대1 함수는 뭐였어요? 정의역 하나가 어떤 값을 가리켰는데 이 가리키는 값들이 겹치지 않는 걸 1대1 함수라고 했죠. 눈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1대1 함수 알죠? 네. 그래서 가리키고 있지 않는 거였었어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혹시 여기가
다른 값을 가르쳤는데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즉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알파 2인 거예요. 봐요. F 알파 2는 뭐였죠? 알파였죠. 그럼 알파 2에 해당하는 게 fx였다는 거야. 지금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x에서 자 봐요. 이 친구가 알파 2인데 이 친구를 알파로 만드는 값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봐요. f 알파 2는 알파가 되잖아요. 요식을 성립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혹시 여기에 알파 2가 fx가 알파 2가 되게 해주는 친구를 찾아보자는 거죠. 말이 어렵나요? 그래서 알파 2가 되게 하는 친구를 찾으려고 이야기를 아닌가? 잠깐만. 선생님 헷갈린다. 아닌가? 잠시만요. 이씨, 너도 미쳤나봐. 왜 갑자기 헷갈리냐?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알파 2를 집어넣으면 f 알파 2는 알파고 그걸 다시 f에다 집어넣으면 f 알파니까 알파가 나오겠죠. 근데 fx는 x를 만족해야 되니까 아닌가? 야이씨 나도 헷갈리냐 왜? 자 f 알파 2는 알파 2를 집어넣었는데 알파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알파 2 이게 이 문제가 아니군요. 야, 미안합니다. 선생님 너무 깊게 갔네요. 여기가 fx일 때만 하는 거거든요. 미안해요. 여기서는 이걸로 끝이네요. 이거랑 이거 이야기로 끝입니다. 선생님 너무 길게 갔네요. 선생님이 착각한 게 뭐냐면 f 합성 fx는 fx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문제에서 우변이 x죠? 우변이 x니까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이고요. 들어온 친구를 집어넣어서 알파가 나오게 해주는 것만 찾으면 되고 베타가 나오게 해주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잠깐만 맞나? 선생님 갑자기 헷갈려요. 미안해요. 잠시만요. 답만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역의 수는 2개인 것 같거든요. 이거 몇 번이었죠? 68번이었나요? 잠시만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헷갈렸어요. 68번. 4개인데? 미쳤나? 잠시만, 선생님 왜 헷갈리냐? 이게, 알파 2, x1. 아닌데? 잠깐만요. F 합성 fx 맞죠? F 합성 fx인데. 65번. 맞는데? 뭐지? 잠시만요. F 합성 fx 맞는데? 왜 이러죠? fx는 x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요거에서 y는 x랑 y는 f 합성 fx랑인 거고 그러면 y는 x랑 t 맞는데? 여기 하나 알파
F 알파는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알파 잠깐만 미안해요. 선생님 이거 다시 해드릴게요. 뭐가 헷갈린 잘못했네요. 그래서 그거 마저 설명 하나 하고요. 근데 이거 그림 그려서 해결하는 거는 그림 그려래. 그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해석하는 건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방법 말고 다른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문제가 너무 좀 그렇네요. 자, 아까 이야기 마저 하면 결국 요걸 만족시키는 걸 찾는 거였어요. 근데 안에 있는 거 있죠. 이걸 우리 t로 치환해서 푸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식을 쓰면 ft는 x가 되고 안에 있는 fx는 t가 되는 거. 이걸 만족시키는 걸 찾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근데 요거 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얘랑 얘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거죠. 요걸 잠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fx는 y라고 생각하면 fy는 x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죠. 그럼 요거 가로축 x고 세로축 t라고 놓으면 y 자리에 t 썼다고 생각해도 되죠? 요런 그래프에서 이거는 이제 똑같고요. 이렇게 생긴 건 똑같아요. 여기 2인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x 자리에 y 적었고 y 자리에 x 적었으니까. 무슨 대칭? x랑 y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니까 무슨 축 대칭이에요? 뭐에 대한 대칭이에요? 이게 이 두 개는 y는 x에 대한 대칭인 거죠. 그럼 얘는 y 자리에 t를 썼으니까 t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t는 x,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랑 t 있으니까 0,0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게 t는 x 그래프고요. 이 친구를 여기에 대해 대칭 이동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 1,0은 몇 콤마 몇으로 가는 거예요? 0,1로 갈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0,2는 2,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0,2랑 1,0을 연결했던 걸 2,0하고 0,2를 연결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2였죠? 2,2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칭 이동하면 2,2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걔랑 원래 1,0 연결됐던 걸 얘랑 0,1을 연결한다고요. 그럼 이 친구들의 무엇을 구하는 게 처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교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 둘의 교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교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인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4개야. 선생님이 다른 문제랑 좀 헷갈렸네요. 미안합니다. 그래프만 띡 그리지 말고. 왜 그런 그래프가 나왔다고요? 이거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좀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나중에도 쓰이니까 되게 중요하게 그리고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죠. 오늘 이야기 선생님 생각에 한 30분 정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역함수입니다. 역함수고요. 역함수의 정의부터 할게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역함수의 정의는 어떤 함수랑 누군가를 합성했는데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항등이 나와야 됩니다. 항등함수 뭐였어요? 들어온 걸 그대로 내보내는 게 항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와 또 다른 함수를 합성했는데 들어온 친구를 그대로 내보내는 함수가 나온다면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f의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우리 말이잖아요. 우리 말이니까 수학의 기호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기호를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그건 f를 적고요. 위에 마이너스 1제곱을 적습니다. 거듭제곱 없어요. 함수에서는 거듭제곱이 없기 때문에 숫자에서 만약에 2에 마이너스 1제곱 하면 2분의 1이지만 저기에서 함수에서는 거듭제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거듭제곱 하려면 괄호 쳐야 돼요. fx하고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하면 fx분의 1인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여기에다 적으면 거듭제곱이 아니고 기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호를 의미하는 거고 그 기호로 지금 마이너스 1제곱을 적으면 역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역이라는 뜻이 저런 그 연산에서 저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모두 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깊은 이야기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f 합성 f 역함수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역함수를 씌우고 그거에 다시 한 번 더 역함수를 씌우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요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고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마음대로 만들게요. 1은 2를 가리키고요. 2는 4를 가리키고요. 3은 1을 가리키고 4가 3을 가리킨다고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역함수를 구할 거거든요. 역함수는 원래 친구와 정의역과 공역은 이렇게 뒤집히면서 같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봐요. 문제에서 합성을 했는데 뭐가 나오면 역함수라고 했냐면 항등이 나와야 돼요. 그럼 1을 집어넣는데 합성했더니 결국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1이 나와야 돼요. 항등의 의미가 뭐였어요? 들어온 걸 그대로 내보낸다고요. 그럼 1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1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중간 과정에 어디를 거쳐요? 2를 거쳤잖아요. 근데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얘를 가리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중간에 4를 거쳤으니까 4가 2를 가리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은 역시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데 합성의 결과 1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1이 3을.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4가 3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3이 4를 가리켜요. 근데 이거 가만 놓고 볼게요. 1이 원래 2를 가리켰는데 역함수는 2가 1을 가리키네요. 그죠? 그 다음에 2가 4를 가리켰는데 역함수는 4가 2를 가리키네요. 이렇게로 표현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3이 1을 가리켰는데 역함수는 1이 3을 가리켜요. 서로 반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4가 3을 가리켰는데 3이 4. 요렇게 가리켜야죠. 그럼 합성을 이 방향이 아니고 자기 자신 요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걸로 한다면 1이 2를 가리켰다가 다시 2가 1을 가리켜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구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가 4를 근데 4가 다시 2를 가리켜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야 항등이 되잖아요. 마치 뭐처럼 보여요? 화살표의 방향을 뒤집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뒤집는다. 화살표 없어 보이죠? 대응을 뒤집는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뒤집었기 때문에 원래 정의역이 화살을 맞는 공역이 됐고요. 화살을 맞고 있던 원래 공역이 화살을 쏘는 형태인 정의역이 된 겁니다. 뭐랑 뭐도 바뀐 거예요. 정의역하고 공역도 바뀐 거예요. 정의역하고 공역도 바뀌었고 대응이 뒤집혔어요. 4,3이 3,4가 됐다고요. 2,4가 4,2가 됐다고요. 1,2가 2,1, 3,1이 1,3이 됐다고요. 이거 써볼까요? 1,2가 얼마가 됐어요? 2,1이 됐고요. x값 1, y값 요거였던 게. 2,4가 뭐가 됐어요? 4,2가 됐고요. 그 다음에 3,1이 1,3이 됐어요. 그 다음에 4,3이 3,4가 됐어요. 이거 뭐예요? 둘의 위치를 바꾸고 있죠. 우리 대칭이동 중에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걸 어디에 대칭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어디에 대칭이동하면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였어요? 대칭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역함수의 정의는 저거지만 구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역함수 구하기요. 역함수 구하기는 자 1번 벤 다이어그램에서는요. 지금 한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다이어그램에서는 대응, 누구? 화살표요. 화살표. 대응의 방향을 반대로 합니다. 그러면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 그래프에서는 여기 있죠? 어디에 대칭하면 된다고요? y는 x에 대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에서는요. 지금 식은 안 했는데 대칭을 한다는 개념은 똑같으니까요. 우리 대칭하면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수 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함수를.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y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a, b를 지났죠? 점이에요, 점. 그러면 이건 y는 x의 대칭 이동하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뭘로 가는 거예요? 점 b, a가 되는 겁니다. 원래 함수가 1,3을 지났어요. 그럼 역함수는 3,1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적으세요. 이 예시까지 해서 같이 적어주세요. 역함수의 성립 조건입니다. 역함수의 성립 조건이에요. 자, 역함수. 아까 전에 그려드린 거 생각하면 화살을 맞았던 애가 쏘죠. 화살을 맞았던 애가 쏘는 구조기 때문에 이건 지울 거예요. 여러분도 적는 게 좋겠네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1, 2, 3, 4에서 1, 2, 3, 4예요. 근데 1, 2, 3, 2가 3, 4가 4, 3, 2, 4, 4가 4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구한다고 했었을 때 대응,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럼 3이 1도 가르치고 2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4가 3도 가르치고 4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아니죠. 정의역 하나가 다른 두 값을 가리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함수는 정의역 하나가 한 개의 값만 가리켜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죠.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두 번 맞거나 안 맞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뒤집어 말하면 모든 친구들이 한 개의 화살을 맞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함수 중에 이 친구들이 모두 하나의 화살을 맞는 거 배운 것 중에 뭐 있었어요?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성립 조건은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어야 되고요. 1대1 대응 말로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의미로는 화살표 대응이 무엇? 겹치지 않는다. 겹치지 않는다에 플러스로 공역하고 무엇이 같았어야 돼요? 치역이 같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응이 겹치지 않는다를 우리 어떻게 표현했어요?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의 대우 형태인 fx1은 fx2이면 x1하고 x2가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성립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꼭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함수의 성질이에요. 성질이고요. 아까 했었던 내용에 확장된 이야기입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죠? 자기 자신입니다. 역함수의 역함수. 화살표를 뒤집고 또 뒤집으면 원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요거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많이 쓰이는 게 F 합성, G 합성, H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 겁니다.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 거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게요. 결론은 이따 적어드릴 텐데 F 합성, G 합성, H가 있고요. 여기에 누군가를
합성했더니 항등이 나와요. 집중해. 자, 항등이 나와요. 그럼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합성을 했는데 항등이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합성은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앞뒤를 바꾸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성립했어요? 결합의 순서를 바꾸는 중간부터 결합을 해서 써도 되는 결합 법칙은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H의 역함수를 여기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부터 먼저 하셔도 됩니다. 이게 결합의 순서를 바꾸는 거니까요. 그럼 H랑 H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항등이 된다고요. 그럼 항등함수의 특징이 뭐였어요? 항등함수의 특징은 합성을 하나 안 하나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G 합성 항등은 사실 G예요. 그럼 여기 지금 여기까지 하면 G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G에다가 다시 역함수를 합성한다면 G 합성 G 역함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항등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항등이 된 친구한테 F를 합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 F 합성 항등이 돼서 F만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F의 역함수를 합성해 준다면 전체가 항등이 되겠죠. 그럼 우리 나왔네요.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는 얘거든요. 누구라고요? H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요. 뭐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FGH였던 게 뒤에서부터 FGH가 되면서 역함수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처럼 보여요? 항등함수는 합성할 경우에 항등함수를 미쳤어. 합성함수는 역함수를 구할 경우에 순서가 바뀌면서 역함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많이 쓰여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원래 함수에 정의역 있고 공역이 있으면요. 공역이 있으면 역함수에 정의역 있고 공역이 있으면 이 친구들이 서로 바뀝니다. 뒤집혀져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공역이 되고요. 원래 함수의 공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이 됩니다. 왜요?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거예요. 결론 이따 적어드릴 거고요. 자, 만약에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예요. 그럼 아까 적어드렸어요. 역함수 그래프를 구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죠?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여기에 대해 접으면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y는 f 역함수 x입니다. 그럼 보세요. 원래 함수랑 현숙 씨 여기 봐요. 여기 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사실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하고 똑같습니다.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원래 함수와 누구와의 교점? y는 x의 교점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역함수 식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다 뭐로 통해서 y는 x와의 교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적으세요. 이론 끝입니다. 현석아 그만 적으세요. 몇 페이지냐? 119페이지 69번 보겠습니다. 센 B. 센 B 119페이지 69번 보시면요. 1차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fx 1차입니다.
1차 함수인데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 1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1은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겁니다. 역함수가 마이너스 1, 1을 지나니까요. 원래 함수는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 뜻인 거예요.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제에 f 합성 f1은 7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어 적어 볼게요. f1을 다시 f에다 넣었더니 7이 나온다고요. 근데 f1 우리 얼마인지 구했잖아요. f1 얼마인지 구했죠? f1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7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1, 마이너스 1하고요. 마이너스 1, 7을 지나는 몇 차? 1차 함수라고요.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림으로 잠깐 그려볼까요? 1, 마이너스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7 여기쯤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라고요. 이게 y는 fx입니다. 됐죠? 식 구할 수 있죠? x의 변화량 2예요. y의 변화량은 8이겠네요. 마이너스 8이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괄호치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fx식이 됩니다. 됐죠? 자, 요랬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f2 더하기 f 역함수 5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쉽네요. f2니까 여기다 2 넣으면 됩니다. 2 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마 8 더하기 3이니까 마 5가 되겠죠. 됐어요? 이거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f 역함수 5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역함수식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구하셔도 되는데 역함수식 구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 값을 잠시 k라고 놓으면 우리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 fk는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x에다 k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고요? 5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5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고요. 넘기면 2는 마이너스 4k가 되겠네요.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k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이렇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문제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직접 구하지는 않습니다. 함수값들을 물어봤다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역함수식 가능하면 직접 구하지 않아요. 뭐 직접 구하라고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직접 구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86번 보시면 fx는 5x-이고요.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수들이 나와 있죠. 근데 문제에선 f 합성 f 합성 g 역함수 합성 f구나. f 이걸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이거에 4를 집어넣었을 때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좀 풀어줄게요. 요거요. 합성함수 형태의 역함수죠? 그럼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의 순서가 바뀝니다. fg였는데 gf로 바뀌고요. 역함수가 붙는 겁니다. 됐죠? 그럼 주어진 건 f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합성 f예요. 묶는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해도 돼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항등이요. 이게 역함수의 정의였어요. 합성했을 때 뭐가 나온다? 항등이 나온다. 그럼 이건 항등이니까 항등은 합성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얘는 간단히 하면 F 합성 G의 역함수와 같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만드시고 그 다음에 4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이건 G 역함수 4의 결과물을 F에다 집어넣으란 이야기고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G 역함수 4의 값을 아까 전처럼 K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역함수의 개념으로 GK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X에다 K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4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2K 더하기 10이 4니까 넘기고 넘기면 2K는 얼마? 6이 되겠네요. 그럼 K 얼마예요? 3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K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F3하고 똑같아요. 그럼 F3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죠. 15 빼기 2니까
3이 최종 답이 됩니다. 뭐예요? 역함수 직접 안 구했습니다. 그리고 합성되어 있는 거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뀌어요.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잘 안 나오지만 역함수식을 직접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78번 해볼까요? 앞으로 돌아가서 78번.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문제에서 어이구 깜짝아. 문제에서 특별히 요구한 게 아니면 역함수를 먼저 구하지 마세요. 역함수 구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hx는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f 합성 gx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h 역함수를 구하세요. 즉 f 합성 g의 역함수를 구하세요고 그럼 원래는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x 이렇게 됩니다. 아까 위치가 바뀐다고 그랬죠. 순서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사실은 f 합성 g를 직접 구해도 되니까요. f 합성 g를 구해볼게요. f 합성 g는 g의 결과물을 f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이게 f 합성 g예요. 자, 그럼 gx는 누구라고요? 쟤예요. 얘는 f하고 3x-2가 됩니다. 근데 f 함수는 어떻게 했냐면요. 들어온 친구에 마이너스 2배하고 1을 더해서 내보낼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얘가 들어왔죠. 들어온 친구에 마이너스 2배하고 1을 더해서 내보낸다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누구라고요? f 합성 g. 누구라고요? h예요. 얘가 hx입니다. 는 y라고요. 근데 우린 역함수 물어보고 있죠? 역함수 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x 자리에 y를 넣고요. y 자리에 x를 넣습니다. y는 x의 대칭 이동하니까요. x는 마이너스 6y 플러스 5 되고 함수니까 이걸 정리해서 y는 그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넘기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y라 y는 마이너스 6분의 1x 플러스 6분의 5라고 쓸 수 있죠. 이게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역함수는 얘가 됩니다. 물론 역함수들을 각각 구한 다음에 합성을 하셔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요. 10분 남았는데 뭐 요거 적을 거 적으시고요. 뭐 할 거냐면 오늘 교재에 있는 투데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